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PK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빼고 나면 올해 주식시장을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반도체 굉장히 좋은 호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황이 과거와 사이클이 다르다. 계속 이제 주장하는 쪽도 새롭게 나왔고 아니다. 어차피 반도체도 결국은 사이클 산업인데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폭락 공식이 과연 깨졌을지 아니면은 뭐 장기 호황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어갈 것인지 오늘은 주 한반도의 박준현 대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냥 결론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사이클이 아니거나 아주 장기 사이클이다. 네, 두 개로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기존의 B2C 시장에서 기억하시기에 뭐 PC 수요가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잠깐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요거 있을 때는 기억해 보시면 우리도 핸드폰 살 때 이거를 512기가 살까, 1TB 살까 이걸 선택하잖아요. 맞으면은 모든 반도체 메모리가 그 정안에는 선택 사양이었거든요. 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현재 나오는 HBM이나 추론에 들어가는 D램 낸드가 얘가 성능이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엔비디아 베라루빈 칩이 속도가 이만한 게 22TB가 나오거든요. 1초에. 근데 여기에 HBM 8개가 들어가는데 8개가 HBM4가 속도가 2.8이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어요. 2.8 곱하기 8 하면은 22.4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데이터가 기름이고 여기가 엔진이에요. 근데 엔진이 15예요. 그러면 22여도 15밖에 안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AI 반도체 때 메모리가 성능의 필수가 돼버린 겁니다. 사양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수요가 줄어들거나 피지컬 AI 에이전틱이 의미가 없거나 이런 것처럼 AI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바에야 지금은 GPU 만들어질 때 무조건 HBM 들어갑니다. 신규 추론칩 들어갈 때 무조건 단품 D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필수가 됐다. 그래서 저는 GPU랑 같이 가고 이걸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클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과거에 뭐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결국은 B2C, 그 PC나 스마트폰에 연동된 매출 규모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이제 그 시장이 사이클로 갔다면 지금 이제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B2C 비중이 확 줄어들고 B2B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했던 출연형이나 그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이클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HBM을 넘어서 일반 D램도 가격이 최근에 뭐 수익성이 HBM보다 일반 D램, 컨벤셔널 드림이 더 비싸,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굳이 뭐 HBM 꼭 해야 되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뭐 낸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CPU라든지 별것 다 이제 지금 호황인데요. AI 메모리화 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실체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이제 연료가 됐고 데이터가 필수품이 됐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메모리가 필수품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제 GPU 기반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번 새로 나오는 베라루빈 GPU 같은 경우는 원가가 보통 있을 때 GPU 원가가 보통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50대 메모리가 보통 15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확인해 본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은 다른 부대 비용 뺐을 때 현재 베라루빈 칩은 일단 GPU가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 메모리가 30% 듭니다. 원가가.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기판이 또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5대 3대 1 정도의 나머지 뭐 이쪽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원가로 봤을 때 이 메모리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 상황이고 성능의 필수품이다. 이 상황이 됐고 그런데 봤더니 양산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반도체 스팟 가격이 15배 올라갔다.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형태가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시피 수요 폭발에 의해서 공급 확대가 언제 되느냐? 예, 지금 팹 지어도요. 보통 팹 짓는데 보통 건물만 1년, 설비에 들어가서 하는데 6개월, 웨이퍼 짓는데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2개월 이상 걸립니다. 22개월이다? 그러면은 올해 1월 달에 딱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에나 이제 웨이퍼가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 프라이스를 낮춰줄 퀀터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상황이니까 다들 뭐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 폭발의 실체는 성능 때문에 그렇고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잘 되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원래 이제 클린룸이나 이런 확보를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절 좀 지날 때 클린룸이나 이런 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됐었다. 맞습니다. 지금은 캐파 증설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건물이나 공간 확보 네. 이게 이제 지금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장비 반입이나 실제 물량 나오는 데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네.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캐파 증설한다, 돈 들어간다는 하지만 지금 그건 땅, 그다음에 건물 짓는데 지금 시간이 들고 맞아요.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실제 장비 들어가고 물량이 나오려면 내년 1년 이상, 말입니다. 예, 네. 한참 걸린다. 뭐 이게 이야기가 좀 되는 네,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엄청난 적자일 때 모두 다 이제 완전 숨죽였죠. 그렇죠. 그 사이클 두 번 타니까 마이너스 삼성전자 마이너스 12조 원 정도 적자 났었고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5년 적자였습니다. 뭐할 수가 없었죠. 다 안 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AI 수요가 터졌으니까 그거를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CPU 시장 폭발을 하면 이제 여기에 뭐 HBM이 아니라 이제 LPDDR이나 이런 저전력 반도체 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LPDDR5 이쪽도 굉장히 좋아진다 네. 보고 있는데요. 영향이 정말 크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저전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프라에서 벗어나서 에이전틱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로 간다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정말 AI 수요의 폭발의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기에 닷컴 버블 때가 네트워크를 까고 나서 닷컴이 확 망한 이유가 봤더니 구글 뭐 데이터 아니 그 서칭 하나 되고 페이스북 SNS 하나 되는 게 끝이었잖아요. 삶의 전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던 건 결국 디바이스인 모바일 폰 때문에 확 달라졌습니까? 근데 이거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지금 AI는 바로 이 인프라하고 디바이스를 최대한 붙이려고 하죠. 그 중간 단계가 젠슨왕이 얘기한 게 인프라 피지컬이었다가 에이전틱으로 된 거죠. 이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으로 가는 거 대비해서 사람이 쓸 때 개인들이 이제 코딩하고 이런 것들, 바이브 코딩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처럼 기계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저전력 메모리 LPDDR5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이전틱 AI의 가벼운 소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주는 이 실제 메모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수요 확증은 되지 않을까,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뭐 다 이제 쌓아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랜드도 난리죠. HBF 네. 쌓아 올리니까 또 로스가 나고 그 수율이 또 반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공급이 또 안 되고 뭐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AI 시스템 메모리 가치 척도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용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1테라를 쓰네, 2테라를 쓰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대역폭과 그다음에 지연 시간, 뭐 발열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핵심적인 단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대역폭이 성능이고 지연성이 돈이라고 그렇습니다. 대역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더 이게 이제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몇 번 나와서 8위로 나와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 22TB/s가 필요하다. HBM이 성능이 안 좋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HBM의 대역폭, 고대역폭, 하이밴드위스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연식인 레이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레이턴시는 결국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가장 최신으로 개발 중인 거는 GPU가 옆에 붙어 있고요. GPU가 있으면 HBM 바로 있고 옆에 HBF가 있습니다. 얘가 왜 HBF가 왜 있냐? 원래는 좀 멀리 있는 ESSD 이쪽이었겠죠. 여기서 여기가 가는 이유는 머니까입니다. 왜 멀다? 그럼 당연히 전력 소모가 심합니다. 느리다, 전력 소모 심하다, 돈이 아깝다. 그 토큰 수가 초당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어 보이는 것이죠. 맞으면 이게 토큰 수가 결국에 돈인 거고요. 아무리 GPU가 비싸도 사는 이유는 지금 예상키로는 기존의 호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암페어, 호퍼, 블랙엘, 그 다음에 이제 루빈 이렇게 파인만까지 쭉 가면 갈수록에 토큰의 양이 거의 암페어보다는 지금 루빈이 새로 나오는 게 15배 정도 증가해요. 15배. 그러니까 아무리 칩이 비싸져도 토큰 내는 거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죠. 토큰이 곧 토큰 경제 비용이기 때문에 대역폭과 지연 시간이 곧 비용과 성능이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GPU, 좋은 메모리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바로 메모리가 가치 척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소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CXL 뭐 그런 개념들도 어떤 메모리를 병목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도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면서 뭐 LT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LTA도 있긴 했었다. 이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계약 파기하고 뭐 지켜진 거 제대로 있느냐. 뭐 그래서 LTA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뭐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LTA를 해? 그냥 계속 분기마다 돈 올리면 되지. 그래서 LTA를 이제 부각시켰을 때 야 이거 피크 아니야? 이제 좀 다 올라간 것 같으니까 장기로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 이제 반도체를 조금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거 LTA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LTA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LTA의 어떤 차이점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계약 관계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은 늘어난 거 있는데 결국에 이 수요가 B2C나 B2B나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B2B 수요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택 사양이 아까 아니라는 거. GPU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조건 HBM은 필수로 들어간다. 반품은 필수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장기 계약이 알다시피 AI 데이터센터 한번 망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끝난 다음에 갑자기 끊기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B2C가 끊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GPU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냥 반도체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이클이 좀 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능의 필수품이 되는 것이고요.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인프라라는 B2B 시장에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리스크는 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약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배째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빅테크 회사들이. 그러면은 그때는 AI 투자가 끝난 측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AI에 대한 미래가 없어진 것이겠죠. 근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피지컬 쪽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있는 한 지금은 장기 계약이 필요한 이유가 그게 무조건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빅테크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